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1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 그 중에서 고전 시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고전 시가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반드시 몰랐던 작품들, 기억 안 났던 작품들, 정말 선생님이 중요했다고 말하는 작품들 꼭 다시 한번 스스로 해석해보고 보길 바래요. 그럼 시작! 첫 번째, 구지가 꽃샘바람. 우리 이 시가 작품은요, 문학사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대가요 나오고 두 번째 한시가 나와 있어요. 우선 구지가. 구지가는요,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탄생에 신화에 삽입된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요, 당연히 새로운 임금의 출현, 이게 주제예요. 일단 표특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어떤 이 시가의 특징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사구체의 한역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백성이 불렸다. 즉 임금을 맞이한다. 어려운 말로 영, 신, 군, 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에게 소원을 빌었다. 즉 주술적 성격. 즉 주술, 요 혹은 집단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벌통벌통한 게 아니라 땅을 두들면서 불렸기 때문에 노동요의 특징이 있다. 이런 표현적 특징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에서는요. 여기 거부가 하는 거북이의 의미, 그리고 머리를 내놔라, 이 머리의 의미가 뭔지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구지가랑 되게 유사했던 뭐가 있었니? 저 뒤에 있는 실전학습의 해가라는 작품하고도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규보의 꽃샘바람. 자, 보통 꽃샘바람은요, 꽃을 시기에서 부는 착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치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화자는 다르게 생각해요. 즉 화자는요, 그거 잘못된 거야. 즉 바람이 뭘 시기해. 바람은 본래는 만물을 생장시키는 고무하는 거고, 바람이 꽃을 지게 하는 건 또한 자연의 순리야. 그래서 이렇게 꽃을 시게 했다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우주의 교묘한 이치에 대해서 통찰하는 작품이에요. 주제에 이런 특징이 있고요. 표특을 굳이 얘기하자면 참신하죠. 여러분들. 참신성. 혹시 니네 저 앞에서 춘설이라는 정종 작품 있죠? 거기도 참신했죠? 그런 거랑도 한번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동동, 왕별표. 물론 선생님 가사 시조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고려가야지만 중요해요. 고려가요. 다시 한번 기억하자. 3, 분, 후, 3, 사문보, 분, 분절체, 분연체, 후, 후렴구. 자, 그리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달거리 노래라는 거 특징. 달거리. 올영체 들어봤죠? 1월부터 12월까지는 올영체라는 거 특이한 거.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주제는요. 임 혹은 임금에 대한 송축, 임에 대한 사랑의 정.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얘기할게요. 여기서는요. 화자와 임에 대해서 화자랑 같은 존재가 있을 거고 화자랑 대조적인 존재가 있을 거고 임에 대해서도 같은 존재가 있을 거고 대조적인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보면 화자랑 같은 건 그치 빛, 보리수 같은 바랏, 그리고 젓가락 같은 저 이런 거 같은 거죠. 왜 다 버려지고 그런 것들. 다른 건 뭐야? 그치 냇물이었어. 왜냐면 냇물은 뭔가 막 변하는데 나는 변화 없이 그대로 있었지. 혼자 독수공방이었죠. 자, 인과 같은 거는요. 그쵸? 등불, 높이 켠 등불 같다. 뭐 다래꽃, 진달래꽃 이런 것들 뭔가 임의 멋진 모습, 인품 찬양하는 거죠. 차이점은 내조진 건 깨꼬리. 왜 깨꼬리를 왔는데 임은 안 왔어.
예, 이런 부분도 꼭 챙겨 놓길 바래요. 네. 그리고 달거리 한번 조금만 더 얘기하면 달거리가 나오면 반드시 거기 세시풍속이랑 연결되어서 각 달마다 도대체 세시풍속 뭐가 있었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이 작품 고려가요에서 중요하고 달거리에서 중요하고 주제적에서 화자와 임과의 관계에서 중요해요. 꼭 세 가지는 챙기세요. 자, 세 번째. 예, 평시조 세 편이 나왔습니다. 보통 시조는 연시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예, 평시조 한번 그래도 봐도록 했죠. 예, 그냥 간단하게 주제랑 표특 뭐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조눈의 월화의 월백하고 주제는 봄에 뭔가 울렁울렁대는 그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표특은 그치 앞에 하얀색의 이미지를 활용했어요. 그리고 자규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일지춘심의 애상적인 정치가 있어요. 예, 물론 뭐 일지춘심에 대해서 중의적인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세 개 표특하고 주제 봐주시면 돼요. 자, 신희문의 신에 흐르는 고래. 자, 주제는 어디 속에서 살겠다? 예, 자연 속에서 살겠다. 자연과 하나가게 되겠다. 예, 이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강호 한정가죠. 예,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치를 느끼는 작품이고 표특은요. 종장 마지막 장에 건곤을 의인해서 화자 자신의 모랄제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건곤이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건곤이 말하는 게 아니지 내가 말하는 걸 바꾼 거죠. 그래서 주객 전도식 표현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쟤네가 말한다니까 의인화 표현이다. 이런 거 봐두시면 돼요. 세 번째,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시예요. 기생 홍랑의 시로서 임에게 바치는 순수한 사랑. 예.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정말 순수해서 예, 양반 이 사랑했던 양반의 그 묘에 같이 묻혔대요. 그 정도로 순수한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예, 여기서 맵버들을 보내요. 즉 맵버들은 예, 여기 화자랑 분신적인 존재라는 거. 예, 그리고 창밖을 굳이 얘기하는 거는 예, 이하고 같이 못 있지 기생이니까 그런 공간적 제한의 특성. 예, 이런 특징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선도의 반응? 패스! 왜? 9월 모평에 나왔잖니 얘들아. 정말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네, 연시조였고요. 예,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었고요. 되게 중요했고 뭐 4번 문제도 되게 중요했지만 우리는 9월 모평에 나왔기 때문에 패스 할게요. 자, 5번은 사설시조 작품이에요. 네. 생각보다 그래도 중요한 작품이에요.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니미오마거는 임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표현상의 특징은 여기 없어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임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소리, 여러 가지 행동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즉 어려운 말로 보니 예,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들이 되게 많이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름 구조가 있어요. 뭐냐면 님이 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님을 기다리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님인 줄 예, 착각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착각해서 막 달려가는 행동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딱 막상 보니까 저게 님이 아니었지. 예, 자각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 웃길 뻔했다라는 반응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특징, 구조도 한번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응을 보면 아, 웃길 뻔했다 하면서 예, 자기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웃음으로 넘기는 예, 낙천적 태도가 있다라는 거. 예, 특히 문제로는요. 2번을 좀 풀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2번은 뭔가 새로운 유형이야. 이렇게도 문제도 낼 수가 있네. 새로운 유형.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나무도 발도 돌도 없는 건요. 예, 임을 여인, 뭐 이별한 네, 거죠. 표현상의 특징, 예,
비교, 열거, 과장. 네, 되게 많죠. 뭐를 비교하고 열거했니? 가토리. 예, 막 매에게 쫓기는 가토리. 그리고 도사공. 되게 힘든 도사공 있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누구? 나. 이렇게 얘기하는 시예요. 예, 이런 것도 기억해 보세요. 자, 드디어 가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누구? 정철! 네, 완전 왕별표 가죠. 예, 이 작품은 신하가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충신 연주 지사 작품이에요. 그리고 네,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기 때문에? 가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이 작품은요,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계절은 변하지만 나는 임을 계속 사랑할 거야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작품은 3인곡, 후편 송민곡이 있죠. 그거랑 비교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주제는 임금님 사랑해요. 예, 영군 지정이에요. 표현상의 특징은 여기 본사 보시면 돼요. 본사 보면 춘, 하, 추, 둥으로 되어 있죠. 즉 뭐의 흐름? 그렇지, 계절의 흐름이야. 근데 이 계절 속에서 임에게 뭔가 선물을 보내죠. 그 선물들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임금을 향한 충의 마음이거든요. 봄에 뭐 보냈니? 예, 매화 보냈어요. 여름에는 네, 옷 보냈어요. 가을에는 달빛이긴 한데 맑은 청각, 맑은 빛을 보냈어요. 겨울에는 추울까봐 예, 따뜻한 햇빛, 햇볕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냈어요. 이게 다 임금에 대한 사랑, 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작품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석하시고 또 있으면 송민곡도 같이 한번 펴서 보세요. 아, 그리고 문제로는요. 3번 문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7번째. 중요해요. 만원사. 솔직히 정철은 우리 6월 모평에 관동불곡 나왔잖아. 그래서 선생님 그거보다는 만원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요. 대표적인 유배 가사예요. 유배 가는 가사예요. 그리고요. 유배 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배지로 가는 과정. 그리고 유배지 되게 힘들거든요. 거기서의 시련과 고난.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에요. 잠깐 얘기하면 이 작품은 이 사람이 정말 잘못 저질러서 국고를 막 탕진해서 진짜 유배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억울해요 이런 거보다는요. 나 잘못했어요. 이게 더 많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요거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작품은 되게 연작적인 구성 부분이 있어요. 연작 구성이란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답가 같은 게 있어. 만원 사답 같은 작품. 수원에도 나와요. 이게 얘들아. 뭔가 의미가 있지 않니? 그런 연작 구성으로 만원사, 만원사답 이런 걸 같이 연결하면 어떨까? 그리고요. 표특은 여기 되게 많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뭔가 자기 그 귀양살이에 대해서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자기 잘못했어요 라는 반성적인 자세 있고요. 되게 읽어보면 슬퍼요. 되게 애절한 애상감이 느껴지는 표특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에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른 대목도 반드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얘들아 다리랑 손이 나온 부분이 있어. 예, 다리 무슨 다리 뭐 있죠. 우리 사람 다리 그리고 서울에서 뭐 봤던 뭐 광통교 같은 뭐 그 다리 손도 뭐 이렇게 동양 비는 손과 또 손님 손 뭐 이러면서 어찌 보면 동음 이 의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해학적인 걸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들 꼭 기억 한번 해주시고 이 만원사는 정말 반드시 해석하고 다른 대목도 봐주세요.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뭐냐면 옷에 관련된 대목이 있어. 살짝 얘기하면 뭐냐면 여름에도 엄청 두꺼운 옷 입고 옷이 없어서 겨울에도 엄청 추운 옷 입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찾아보서 공부해 보세요.
자, 이제 간민가도 별표. 왜요? 이것도요, 가사이기 때문에 별표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선생님이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능은요, 그래도 뭔가 색다른 걸 내야 돼요. 하지만 너무 색다르면 니네가 너무 모르겠잖아.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제는 너네한테 되게 익숙하지만 작품은 낯선 작품을 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간민가가 뭐냐면 주제가 갑산에 살던 산수갑산 알죠? 그런 거기 살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산수갑산은 되게 힘든 지역이야.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도 또한 힘들어도 신역을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힘든 지역이었거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야. 즉 어떤 주제가 우리한테 익숙해요? 백성들, 우리 같은 사람들 아주 평안하고 아주 즐겁니? 되게 힘들어.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뭐 열심히 안 해서? 그게 아니야. 뭐야? 힘들게 하는 그 이유들이 있다는 거야. 뭐 족징, 지방관리 약정, 예, 이거예요. 즉 뭔가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데 되게 익숙한 주제죠. 그렇지만 되게 낯선 작품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실 비판적인 가사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은 여기 생원이란 사람이랑 또 이 글의 주인공인 간민의 무슨 방식? 대화 방식. 그래서 주인공 간민이야. 생원이 물어보지 너 어디 가니? 나 지금 딴 지역 가. 왜? 나 이렇게 힘들어서 딴 지역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힘든 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족진과 지방관리 학정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주제, 표특으로는 대화체, 대화 방식. 그리고요, 반드시 해석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2번과 3번 문제 풀렸어야 돼요. 그 두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세요. 자, 9번째, 징집가랑 형장가예요. 둘은요, 잡가라는 공통 요소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뭐랑 연결돼? 춘향가, 춘향전이랑 연결된다는 거. 집장가는 뭐야? 집장이라는 건 매지라는 거야. 그래서 춘향을 매지라는 왜? 변사또에 수정 안 들어서 그런 매지라는 집장 군노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춘향을 매질하는 집장군노의 모습이 주제고요. 표특은 그 집장군노랑 춘향이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 그리고요. 춘향이는 아무리 이래도 나는 안 꺾일 거야 라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어. 뭐가 상징이었을 것 같아? 꽃 같은 게요. 춘향을 상징한 건 꽃. 근데 이 꽃을 막 꺾고 싶었던 게 있지. 변사또를 상징한 건 미친 바람, 광풍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장가는요. 형 어디에 있는 거야? 감옥에 있는 거야. 춘향이가 이제 매 맞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지. 옥에 갇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증고초에서도 변함없는 춘향의 마음. 네, 표현상의 특징 얘도 대화예요. 근데 얘는 누구랑 대화하냐면 감옥에 갇혀서 춘향이랑 춘향이 엄마 누구? 월매의 대화. 야 이제 그만 좀 해 춘향아 수정 한번 들어줘. 그러니까 춘향이가 안 돼요. 이런 대화 방식. 그리고요 여기도요 상징 있어요. 춘향을 나타낸 상징. 꽃이 있죠 매화. 그런데 문제는 이 매화는 아니라 지조절기이긴 한데 얘가 지금 절벽에 석벽에 서 있어. 위태로운 어떤 상태를 얘기하죠. 그런 것들 잡가 그리고 춘향전이랑 한번 연결해 볼 만한 의미 있는 작품 같아요. 자, 10. 정선 아리랑. 아리랑 나오면 좋겠죠. 네, 아리랑은 보통 3개의 아리랑이 있죠. 정선, 진도, 밀양. 정선은 강원도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아리랑은 토속 민요다. 네. 그리고요, 당연히 그런 민요기 때문에 민중의 삶이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걸 문제를 냈어요. 몇 번이냐면 3번 문제인데 3번 이게 민요라고 했어서 나름 민요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야. 즉 그게 뭐냐면 민요는요 그냥 백성들이 막 다수가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가사가 되게 즉흥적이라는 거. 그럼 즉흥적이면 뭐 막 인과관계 따지겠니? 그래서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래서 주제가 사랑, 인생, 사회 등 다양하다는 거. 이런 민요적 특성이랑도 문제 한번 연결해 보는 거. 신기했던 문제예요. 한번 봐주세요. 자, 마지막! 한시 두 작품 나왔어요. 근데 참고로 이 한시 둘은요, 수능에 다 출제됐던 작품이에요. 그래도 한시하면 이 둘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시 물론 이규보 무시 못하지만 추천 양태상 무시 못하거든요. 예, 추천에 제가야산 독서당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면 얘들아 어느 시대? 신라시대? 계층은 육두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해도 잘 돼 안 돼? 한계가 있지. 그런 한계에 대해서 나 못 살겠어 하면서 가야산 독서당 가서 산 내용이죠. 그래서 속세를 멀리해서 자연에 은둔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표택으로는요 대조적인 게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 물소리 그리고 시비소리, 다투는 소리 이런 것들 표택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양태사의 야청동일성 같은 경우는요 중에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한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발해의 작품이에요. 예, 그리고 주제는 쉬워요. 그냥 이 사람이 발해 사람인데 일본에 관리로 갔거든요. 거기서 당연히 뭔가 우리나라를 다시 그리워하는 모습, 예, 고향에 대한 그리움, 즉 향수, 예, 뭐 객수 이런 것들이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특이한 건 그거 객수를 느끼게 했던 게 뭐야? 이거가 매개체였다는 거죠.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고전시가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그럼 오늘의 미션 뭐겠니? 네, 고전시가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작품, 나올 것 같은 작품, 한 작품 선정해서 이유를 홈글에 올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